안녕하십니까. 군산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사 김종권입니다. 최근 소방 현장 출동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은 비화재 경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작동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 신호를 주경종이나 지우경종을 통해 받아 119에 신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화재 신호를 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에 화재 신고가 된 경우 비화재 경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화재 경보는 어느 대상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이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화재 경보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비화재 경보 출동 시 화재 신호가 발생한 경계구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출동 단계에서 관계인과 연락이 닿을 경우 화재 복구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처 자체적으로 화재 신호를 복구할 경우 어느 위치에서 화재 신호가 발생했는지 혹은 어느 감지기에서 신호를 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도착 단계입니다. 출동 대원은 화재 신호가 발생한 경계구역 확인 후 해당 경계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작동한 감지기를 찾아내는 동시에 그 구역의 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합니다. 먼지, 증기 또는 수증기 발생 여부, 날벌레나 체감으로 느끼는 외부와의 온도차, 감지기 설치 주변 벽지나 벽, 천장에서 누수의 흔적이 있었는지 등 자탐 설비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스포트형 감지기 외에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등 특수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지기가 작동했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비화재 경보 상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감지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크게 정기적인 원인과 비정기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원인에 의한 감지기 작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자탄 설비는 직류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선로가 길어질수록 높은 전압 강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압 강화는 배선, 릴레이, 습기, 녹 등 여러 형태의 노이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감지기의 전압을 측정해보면 정상인 경우 20에서 21V, 단락된 경우 약 19V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지기 불량인 경우 1에서 3V, 회로가 단선인 경우 0V가 측정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화재 신호는 받았지만 작동된 감지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계구역에 설치된 모든 감지기 전압 상태를 하나씩 측정하여 단락된 위치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화재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인데 감지기가 작동하였다 하여 감지기 기기 오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감지기 설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압 강화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별 제시한 경계구역 최대 설치 개수를 초과하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지속적으로 비화재 경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층고가 4층 이상 공장의 경우 광전식 1, 2종을 설치할 때 감지기 한 해 감지 면적이 7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경계구역 600제곱미터를 감지하려면 8개의 감지기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광전식의 경우 상시 광원을 송출하여 소모하는 전력이 크므로 전압 강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비화재 경보를 발생하여 개선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압 강화로 인한 비화재 경보를 발하는 현장에서 감지기 전압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인 혹은 소방업체에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비정기적인 원인으로 감지기가 동작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결로나 습기에 의해 정기적 접점을 이루는 경우, 이때에는 감지기를 탈착하여 감지기 안에 물이 찼는지 또는 감지기의 베이스에 물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물리적인 외압에 의해 감지기가 파손되어 전기 접점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물건 이동 중에 감지기를 타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광전식 감지기의 경우 감지기 자체의 메시망 내부 암실에 광원을 산란시키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원이 송출되는 길목을 산란시킬 경우 감지기는 화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먼지, 습기,
날벌레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축적된 먼지나 벌레 사체 등이 암실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중 순간적인 기후 변화에 의해 광원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지기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넷째, 불꽃 감지기의 경우 적외선, 자외선 겸용, 적외선 전용, 자외선 전용 등 감지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상시 용접이 행해지는 장소는 자외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용이나 복합형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로 감지할 수 있어 이럴 땐 적외선 전용의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시 각도가 틀어진 경우 햇볕이나 기타 적외선, 자외선 등을 감지하여 화재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특수형 감지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장에 긴 선 형태로 설치된 정원식 감지선형,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언뜻 보면 감지기가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전식 분리형 및 공기흡입형, 불꽃 감지기 등 일반적인 스포트형 감지기와 외관이 다른 경우 다른 장비와 헷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 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동식 감지기의 경우 단위시간당 온도차를 통해 화재 감지가 이루어집니다. 겨울에 온풍기 동작으로 차동식 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온풍기에 바람을 막는 차폐판 등을 설치하거나 감지기를 이설하여 비화재 경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이나 보일러실 같이 항상 고온이 유지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신기에 축적 기능이 있는 경우 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축적 기능을 활용하여 비화재 경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신기의 화재 시험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히 축적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지기가 감지한 1차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게 되고 수신기는 1차 신호를 받아 주 경종만 울리게 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하게 된 경우 최종적으로 1분 이내 화재 신호를 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경종, 발신기함의 지구경종 경보 및 수신기의 화재 표시 등 및 화재 경계 구역 점등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수신기에 주 또는 지구경종에 결선되어 신호를 받기 때문에 만약 수신기의 축적 기능을 사용하려면 속보 설비는 수신기의 지구경종과 결선하여 지구경종이 발할 때만 신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화재 경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우보다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작업 환경, 소방시설의 잘못된 설계나 시공, 관리나 기기 자체의 문제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방지하고 실제 필요한 현장에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